이번 시간에는 부등식과 그 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등식의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부등식. 네, 먼저 부등식보다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등식. 자, 노트에다가 한 땀 한 땀 필기를 해주세요.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이퀄이죠. 그죠?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식입니다. 이퀄을 우리가 등호를 이퀄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퀄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좌변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 부를 거예요. 이때 이 등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갑이 같다입니다. 갑이 같다. 갑이 같다. 좌변과 우변의 갑이 같을 때 우리는 등식이라고 불러요. 등식, 갑이 같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퀄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3 더하기 1은 4 이게 바로 등식이에요. 미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초등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숫자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 있죠. 모든 게 등식입니다. 자, 여기서 미지수를 우리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다루게 됩니다. 방정식. 방정식은 등식의 일종이긴 하네요. 등식의 일부이긴 한데 뭐냐면 x가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또는 정확하게는 미지수의 값인데 주로 x를 사용합니다.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해요. 거짓이 아니라 거짓.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하는 등식.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불러요. 우리가 주로 이제 방정식을 주로 풀어요. 중학교 이상의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걸 x-1은 2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이퀄을 만족할까요? 인데요. 양변에 1을 더하면 그러니까 좌변에 x만 남기면 되니까 뭐 마이너스 1을 이항한다, 양변에 1을 더한다 해가지고 x는 3이에요 라고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x가 3일 때는 참이지만 3이 아닐 때는 거짓이죠.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까지는 등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부등식이 나옵니다. 부등식. 부등식.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안일부예요, 안일부. 등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부등식의 정의는 요 교재 요 아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걸 먼저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음이 아니라 아까 등호는 같음이었잖아요. 대소 관계, 크고 작음을 나타낸 식. 이거를 부등식이라 불러요.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부등식이라는 것은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대소 관계는 등식이 아니에요.
등호 같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네 개의 기호를 사용하는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등호라고 부를 거예요. 부등호. 마찬가지로 안일부예요. 그래서 등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초등학교에서도 사용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10은 7보다 커요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수학에서는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문자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x 빼기 1이 2보다 커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 x의 값을 과연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 대입합니다. x에다 대입해요. 1, 2, 3, 4, 5, 6, 7, 8. 근데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x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아예 해를 구할 수가 없고 끝이 없어요. 쉽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부등식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묻는 거예요. 부등식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 등호가 아닌 식이라고 말해도 정답이고요.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부등식의 해도 구할 겁니다. 해라는 것. 자, 방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자면 부등식은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이 대소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수 x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구구절절하게 쓰는 것보다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정확하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쓸 수 있다. 자, 1번 부등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나타내 보세요. 1번 어떤 수 x에 3배에서 4를 뺀 것. 이거를 이제 좌변에 쓰면 되겠죠. 7보다 작지 않다란 말은 뭘까요? 작지 않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x의 3배라는 것은 3x가 되겠고요. 거기서 빼기 4를 합니다. 그러면 7과 비교하라는 건데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란 말이에요. 크거나 같다. 작지 않으니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등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2번도 볼게요. 어떤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놀이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뭐 에버랜드 등 롯데월드 등 이런데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 이런 게 항상 있죠. 안전을 위해서 키 Acm는 100cm 이상. 자, 우리가 초등교육에서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4개의 언어를 배워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게 기본이에요. 요 4개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이때 이상은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고요. 초과는 크다입니다. 미만은 작다. 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초등교육에서 배우고요. 중등교육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A는 100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100 이상이다. 그러면 딱 100cm야. 어쨌든 정확하게 100cm야. 탈 수 있는 거예요. 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한 부등식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쓰고 짝과 바꿔 부등식을 나타내는 보죠. 많아요. 이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물론 미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등식의 해라고 불러요. 한번 적어볼게요.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불러요. 솔루션입니다. 영어로는 솔루션. 그리고 이제 방정식에서는 루트, 근. 근이 이제 뿌리근이잖아요. 뿌리근. 뿌리가 영어로 루트예요. 자, 그래서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부등식에는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해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두세요. 해라는 것은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에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서는 x의 값에다가 1, 2, 3, 4, 5를 차례대로 대입해가지고 이 부등호를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따지는데 이런 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인데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배울 건데, 자, 이제 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대입해 보는 겁니다. 해가 무엇일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라는데 하면서 이렇게 x의 값이 딱 제한적으로 주어질 때는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때 대입했더니 참이야. 해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커요. 참이야. 0을 대입했더니 아니야. 작아. 거짓. 1을 대입할 때 거짓. 이렇게 대입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그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겠지만 등식의 성질을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미리 맛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x는 좌변. 자, 우리가 해라는 것은 뭐냐면 해라는 것은 좌변은 x, 이코를 기준으로 좌변은 x만 남기고요. 우변은 수. 이거를 해라고 불러요. 방정식의 해. 똑같아요. 이거는 방정식의 해이고 부등식에도 똑같아요. 좌변은 x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수. 이게 바로 해요. 똑같죠. 형태가. 그죠? 방정식의 해와 부등식의 해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등호를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는 방정식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잖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원래는 x는 모두 좌변으로 옮길 건데 아직 마이너스인 경우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때만 x를 우변으로 옮겨볼게요. 저를 옮겨보세요. 2항. 자, x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럼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래서 써보면 2 더하기 1. 이항을 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2x 더하기 2x 빼기 x 이렇게. 이항은 방정식, 부등식 상관없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등식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거예요. 3x. x. x의 개수가 1로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이 x를 왼쪽에 써주면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주면 x는 어차피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써주면 얘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거를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좌변과 우변으로 이항한다 라는 거예요. 이항해서 동료항끼리 계산한다. 쉽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따라서 써요. 자, 2번도 보세요. 2번. 자, 2번도 보면
원래는 x를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옮길 거예요. 근데 지금 x를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주는 거를 지금 할 수 없어서 이번에도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9를 좌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이렇게 이항할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왜냐면 양변의 같은 수를 좀 이따 이제 배울 건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5 더하기 9, 그 다음에 부동의 방 안 바뀌고 5x 플러스 2x 이렇게. 자, 그러면 14가 되겠고 꺼 나왔다 7x가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배울 건데, 왜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잖아요. 같은 수 중에서도 x의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죠? x의 개수로 나눠서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는데, 이때 부등식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단 그 개수가 양수일 때 부동호의 방이 안 바뀌어요. 약분하게 되면, 자,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x가 2보다 커 나갔다. 근데 해를 쓸 때는 x를 좌변에 쓰고 커 나갔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해를 구했죠. 해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수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부등식에서는 해가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위. 해는 범위로 주어집니다. 부등식에는 범위로 주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푼 게 뭐냐면,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연습할 거야, 이따. 잘 좀 적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듯이 이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부등식의 성질. 자, 이건 여기서 끊을게요, 일단.